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르른 초원과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있는 작은 마을에 마리옹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옹은 비단결 같은 흰털과 초록색 눈을 가진 아름다운 고양이로 이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항상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마리옹은 숲속을 탐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해가 뜬 날 아침 산들바람이 불고 있는 숲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신비롭고 마리옹을 끌어당겼습니다. 얼마 걷지 않았을 때 그녀는 전혀 본 적 없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마리옹은 그 오두막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고 창문 너머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노파가 마법의 스틱을 휘두르며 마법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마리옹은 그 광경에 잠시 멈춰섰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파는 마리옹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법사 마담 루라고 소개하며 마리옹에게 다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손님이 찾아왔구나. 내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렴. 마리옹은 자신이 고양이라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신 약발로 질문이 있다는 듯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담 루는 즉시 마리옹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마법의 식탁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식탁보는 원하는 음식이 무엇이든 주문을 하면 즉시 나타나지. 이 마법의 식탁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쁨을 전할 수 있단다. 마리옹은 식탁보에 매료되어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마담 루는 미소를 지으며 식탁보를 마리옹에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기에 충분한 선물이란다. 잘 사용하렴. 마리옹은 그날부터 마을 곳곳을 다니며 식탁보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마리옹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먹으며 놀았고 어른들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따스한 곳이 되었고 마리옹은 사람들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후로도 마리옹은 마법의 식탁보를 잘 사용하여 마을 전체와 함께 행복을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통해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마법사는 늘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옹과 그녀의 마술 같은 모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은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며 그 안에는 신비로운 생명체와 마법의 존재들이 산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여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고 숲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비밀을 간직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루이라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어렸을 때부터 숲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숲을 직접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하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루이는 주변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색깔의 나비와 노래하는 새들을 보았고 그곳의 공기는 마치 마법처럼 신선하고 달콤했습니다. 숲을 걷던 중 루이는 길을 잃고 맙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도움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 회중시계처럼 생긴 작은 마법의 생명체, 그의 이름은 티모시였는데 루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티모시는 모든 숲의 비밀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길을 잃었구나, 사람의 아이여. 티모시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루이는 기뻐하며 티모시의 안내에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숲을 걸으며 루이와 티모시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깃털 속에 숨은 숲의 요정들, 무서운 눈빛을 가진 숲의 파수꾼들과 마주쳤고 신비로운 호수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의 심장부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거대한 마법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숲의 생명과 비밀을 지키는 원천이었습니다. 마법의 나무 아래에서는 숲의 영혼인 엘레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엘레나는 루이의 용기와 호기심을 칭찬하며 마을로 돌아가 이곳의 경이로움과 숲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엘레나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티모시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돌아온 루이는 모험 이야기를 전하며 숲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숲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의 모험은 마을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법의 숲과 용감한 소년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숲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들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초원과 숲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에 작은 달팽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네였습니다. 르네는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유명했지만 그만큼 세상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집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 무게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숲속 깊은 곳에 특별한 연못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못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있어 소원을 이뤄준다고 했습니다. 르네는 그 연못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느린 걸음 탓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지혜로운 부엉이 오뱅이 나타났습니다. 오뱅은 르네의 고민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네의 연못에 가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지.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정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르네는 용기를 얻어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뱅은 여행의 첫 번째 날 밤 르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숲을 향기롭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지, 어떤 먹이를 찾아야 하는지, 무엇보다도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요. 르네는 매일 조금씩 연못에 가까워졌습니다. 숲속을 거닐면서 다양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개구리, 다람쥐, 도, 그리고 그의 여정을 응원해주는 작은 나비들까지. 그들 모두는 르네가 연못을 찾는 모험을 지지하며 응원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바람이 불어 르네의 길을 막았고 다른 날은 가시가 가득한 풀숲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르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뱅의 조언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르네는 드디어 울창한 숲 저 너머로 빛나는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은 마치 하늘의 별이 땅에 내려온 듯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르네는 연못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바람에 소원을 속삭였습니다. 지혜로운 오뱅과 친절한 친구들처럼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연못은 잠잠히 빛났고 그 순간 르네는 마음속 깊이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던 자신의 모험을 통해 단단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르네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도움을 받았는지를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르네는 마을의 젊은 생명들에게 오뱅이 그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모험과 믿음 그리고 그것이 준 교훈은 오래도록 빛나며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아주 특별한 작은 찻집이 있었다. 이 찻집은 마법처럼 내리는 햇살에 반짝이는 잔디밭과 아름다운 야생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찻집을 찾기 위해서는 오래된 참나무들이 늘어선 긴 오솔길을 따라가야 했고 그 끝에는 자그마한 돌다리를 건너야 했다. 돌다리 밑으로 순례자들이 던진 행운의 동전들이 반짝이곤 했다. 찻집은 쉬르라 강 옆에 위치해 있었고 아침마다 몽환적인 안개가 강 위를 스치며 찻집으로 밀려왔다. 그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차고 마음 따뜻한 마담 피에르였다. 그녀의 나이는 흰 머리카락과 주름살에서 보였지만 그 미소만큼은 젊고 생기 있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손님들을 맞이했고 각자의 이야기를 듣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마담 피에르는 이 찻집을 30년 넘게 운영해왔고 그녀의 손길을 거친 차는 마법처럼 손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녀는 프랑스 전통 차와 허브 차를 특별히 조합해 각 고객에게 맞는 차를 추천하는 재주가 있었다. 찻집의 벽에는 그녀가 수년 동안 모은 프랑스산 도자기 찻잔들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어쩐지 그 찻잔들은 모두 다른 손님과의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한 젊은 시인이 이 찻집을 찾았다. 그는 아담한 테이블에 앉아 창밖으로 흐르는 강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자신이 쓸 시의 영감을 찾고 있었다. 마담 피에르는 그의 심기를 살피고는 향기로운 라벤더 차를 그에게 권했다. 차를 마시고 매혹적인 향내에 취해들자 젊은 시인은 비로소 시의 첫 구절을 떠올렸다. 또 다른 날 한 나그네가 찻집을 찾았다. 그는 여행을 하다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찻집의 문턱을 넘었다. 그는 마담 피에르에게 그가 다녀온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그의 나라별로 향긋한 차를 추천했다. 그 나그네는 단순한 하루의 여정을 보냈지만 찻집을 나설 때는 마치 새로운 일을 시작할 힘이 솟아오른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찻집을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마담 피에르에게 들려주었고 그녀는 항상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다. 손님들은 자신이 겪는 기쁨과 슬픔뿐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까지도 이야기했고, 그래서인지 찻집에 들어설 때마다 이상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러 젊은 시인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고, 그가 처음으로 완성한 시집에는 찻집에서의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그나그네는 다양한 나라에서의 일을 마치고 그에게 의미 있는 여행을 끝낸 후 다시 찻집을 찾아 마담 피에르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는 깊은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마담 피에르의 찻집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그 찻집의 벽돌과 문이 낡아가지만 그곳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마시던 차 한 잔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영원히 간직되었다. 그 숲속의 작은 찻집은 그렇게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로 남아 있었다.